안녕하십니까. 오징어 외계인의 기보풀이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당한 고수와의 대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억과 추억님. 현재 순위가 458이죠. 신이시고, 전체 전적이 193승 7패인데, 현급수 전적 11승 5패고요. 이분이 저랑 대국을 했을 때, 한 번밖에 안 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8단일 때 저랑 이제 매칭이 돼서 붙었었는데, 그 8단 될 때까지 한 번밖에 안 지고 올라오셔서 9단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짐으로 인해서 2패를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8단 전적에서 2패는 그게 끝이고, 그리고 이제 9단으로 승급을 하고 나서 현재는 11승 5패인데 이거 총 7패밖에 안 되시는 분이시죠. 굉장한 실력자 같고요. 도 보고 뭐 기부를 좀 봤는데 뭐 장도를 쓴다거나 그런 분은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뭐 상당한 실력자의 아마추어 분 아니면 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뭐 잘 모르시는 뭐 고수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프로님, 그 박영환 프로님이나 대우한 걸 봤는데 조금 뭐 동네 장기 수준으로 좀 두는 부분, 수순으로 둔다, 옛날 구포진으로 둔다, 이런 또 설명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또 구포진을 또 잘 이용을 안 하시니까 프로님들이 가끔은 두실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좀 판단이 애매한데 아무튼 뭐 굉장히 잘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과의 대국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보를 좀 보면 그 슈이비니 님도 2번이나 이겼어요. 임대빈 프로도 2번이나 이기고, 기본수 TV 님도 이기고, 박영환 프로랑은 이제 1승 1패를 하고요. 굉장한 실력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프로를 막 제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대단한 실력자이시고, 그래서 나중에 요번 그 슈이비니 장기님, 기본수님, 박영환님을 어떻게 이겼는지 요번에 기보도 추후에 따로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자면 아마추어로 그런 그 이름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와의 대국을 좀 기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억과 추억님이 초를 잡고 저희가 이제 한을 잡았는데요. 귀마 대 귀마인데,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우기마를 차리니까 상대방 본 쪽 내가 이제 좌기마 쪽으로 보이고, 이분도 역시 좌기마를 차서 좌기마 대 우기마가 돼야 이런 식으로 형태가 형성이 되겠죠. 마주보는 귓상이 되는데, 실제 프로님들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의논하에 판장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초가 선수를 잡고 1.5점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포진이 됩니다. 귀마 대 귀마 형태에서. 그래서 맞상 형태, 귀위성이 서로 교환되는 형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박영환 프로가 이제 맞상이 나오면 자진 기권하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에서는 맞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가 당연히 뭐 귀마 쪽 조를 쓸어서 상대 귀마의 왼쪽에 있는 독병을 만들어서 뭐 양차합세나 추후에 뭐 귓상이 올라가거나 뭐 귀마가 올라가고 좌변으로 떠가지고 뭐 노리는 다거나 그런 형식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반대편 진마 쪽에 병을 쓸어서 찾기를 확보하고요. 진마가 올라오고, 여기까지는 그냥 프로의 수순입니다. 보통 뭐 동네 포지는 귀마가 올라와서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검토를 좀 해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는 이제 뭐 진마 쪽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귀마 대 귀마 형태에서 진마가 올라와야 추후에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에
병이 합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쓸어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상이 나와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포가 있을 때는 귀이상과 포가 병을 노리는데 이렇게 그 귀마 쪽에 포를 좌진포를 넘겨버리면 이쪽이 독병이 될 확률이 적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칠 수는 있겠죠. 그냥 마로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뭐 위협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좌진포는 그대로 있고 진마 쪽에 포를 넘겨서 계속적으로 노려야지만 이쪽에 독병을 만들어서 양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순이 진마 쪽 그 말을 올리는 거고 저도 진마를 올려서 대응하고 포를 이쪽 포를 안착을 하는 거죠. 이쪽을 이제 노리기 위해서 왼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중앙 조를 쓸어서 막아 진출해야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합병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귀위상에 올라서 병을 띄우는 수순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한에서는. 제가 이제 많이 당해서 그런 식으로 띄우는 거는 이제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요. 그 띄우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이제 대응을 잘 하시고 공략을 잘 하시더라고요. 뭐 8단이든 9단이든. 이렇게 귀마가 올라오고 병을 올렸습니다. 아니, 조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상으로 조를 치는 이유가 여기가 자꾸 이제 왼쪽, 오른쪽이 이제 뭐 차가 한 칸 들어서면서 진입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진마가 또 공략당하고 하는 게 싫어서 치고 나서 공략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김경준 구단이 많이 사용했던 중포를 위한 수순이죠. 차가 들어서서 대응하고 그래서 뜨는 맛이 이제 중포로 막아 뜨는 맛을 좀 방어한 거고 다시 조를 쓸어서 한 번 더 방어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마를 노려서 차가 지키고 이렇게 이제 먼저 공략하는 상으로 먼저 조를 치면 공략하는 부분이라서 상대가 뭐 양차 합세라든가 왼쪽의 독병을 공략하는 걸 좀 제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상으로 치는 이유가 상대의 공격을 둔화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포를 해서 추후에 뭐 차를 쫓는다거나 하는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빼서 대응하고요. 상대의 양차 합세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궁을 빼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수순이 보통 보면 이렇게 살을 올렸던 거는 이렇게 중포를 하면은 살을 올려서 대응하고요. 중포를 안 하고 그냥 이 포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고 차가 이렇게 한 칸 올라와서 양차 합세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차가 올라오고 이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뭐 궁을 트는 이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수순으로 가서 뭐 포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뭐 단순하게 대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먹고 이렇게 또 상이 노려와서 귀위상이 올라와서 이쪽을 이제 양득을 하겠다 이런 수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밀어서 좀 제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뭐 병 하나 정도 더 희생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취해주고 포를 넘겨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막아 떠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상을 취하거나 이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해도 최소한 그 병 하나 정도는 물론 희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막 완전히 무너지거나 병을 이제 올렸을 때 그런 형태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가 좀 방어가 잘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방어를 하는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중포를 했을 때는 이쪽 궁 라인이 얇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궁을 트는 것보다는 그냥 궁을 살을 올린 다음에 귀마 쪽을 두텁게 한 후에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차를 지키고 뺐을 때 하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뭐 차를 피하면은 상으로 추가해서 양득을 하겠다 이거죠. 대차를 수신으로 두고 역시 뭐 이거는 양득을 허용을 하죠. 근데 이제 상대방은 희생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면포가 포를 노려서 포를 가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당연히 뭐 상은 그냥 희생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손해인 거죠. 상 두 개와 졸 두 개가 교환이 된 거기 때문에 초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지금 졸에 의해서 갇혀 있는 상황이라 제가 차끼리 더 빠르고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장구를 먼저 쳐도 되지만 아껴서 대응하고 이렇게 이제 조를 달랬던 거는 상대 응수를 한번 본 거거든요. 이게 뭐 잡히진 않는데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를 위로 올리면 이제 양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밀어버리면 뭐 이렇게 먹고 먹는 수준으로 가니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지 않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쓸었습니다. 뭐 당장 위협적이지 않은데 상대가 좀 압박을 받았는지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마루 지킬 수 있는 거는 포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이거를 이렇게 지키면 포로 치니까 안 되고 다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랬을 때 이제 포로 치겠다라는 거죠. 차가 이제 뭐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지켜줄 기물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외통이 되니까 그건 안 되는 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취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래 버리면은 뭐 여기서도 손해죠. 나중에 뭐 차대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그 역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 응수를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치고 먹었을 때 이 병이 또 노려지니까 이렇게 지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갈 길이 없죠 또 조리. 그래서 차가 길이 확보됐다면 차로 지켜주면 되는데 차가 이제 조리에 의해서 갇혀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고요. 취해주고 여기서 장군 한번 치고 이제 포로 막으니까 좀 역전이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기권을 하셨습니다. 이 국면에서는 뭐 딱히 승부처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는데 조금씩 이제 상대방이 손해를 보면서 전세가 역전하기 어렵겠구나. 공격할 기물이 이제 없잖아요. 마랑 양졸밖에 없는데 차를 제외하고 이 양포는 뭐 아직 이쪽이 두텁게 벽을 쌓고 또 이제 병까지 합병해 버리면 딱히 뭐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대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뭐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기부를 빠르게 보면 좀 이상으로 친 거에 대해서 좀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뜨는 맛이나 이런 게 좀 들면서 빠르게 양차 합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진마를 또 노리니까 차로 지키면서 이 차가 이제 좀 묶여버리는 형태가 되고 물론 이제 중포를 활용해서 한 부분은 좋은데 대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뭐 이렇게 양득은 했지만 상이 희생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 기울었던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이 마졸이 이제 포와 교환된 부분이 크고 그다음 공짜가 되는 이 부분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장고는 한번 쳐고 기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상당한 실력자에게 8단까지 이제 구단을 목전에 앞두고 이제 1패를 하고 제가 이제 2패를 기록하게 된 2패를 이제 선사한 그런 인물이 됐고요. 이분이 뭐 수입이닝님이나 임대비빔 프로도 2번이나 이기고 기본수 TV의 우창균 프로도 1번 이기고 박영환 프로도 1승 1패를 했는데 상당한 실력자인 거죠. 프로를 그렇게 뭐 쉽게 제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박영환 프로를 뭐 3번 싸워서 2번 이기긴 했지만 수입이닝님이나 기본수 팀이는 뭐 아직까지 이기지 못했거든요. 우창균 프로랑 1번인가 매칭 됐었고 수입이닝과도 1번인가 매칭 됐는데 1번씩 다 졌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